안녕하세요. 태아의 듣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건희 작가님의 독립출판물 얼마나 사랑하는지 묻는다면 입니다. 제목처럼 아주 솔직하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글로 남긴 책입니다. 보고 있으면 되게 흐뭇해져요.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한다면 상대방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을 이렇게나 많이 사랑합니다. 책 읽는 것을 허락해 주신 작가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낭독 시작합니다. 독립출판 얼마나 사랑하는지 묻는다면 이건희 지음. 촉촉하고 말랑거리는 사람. 너에게서 온종일 연락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일단 집에서 출발해 꽃집에 들렀다. 빨간 꽃 한 송이를 샀다. 오늘이 연인에게 꽃을 선물하는 날이라고 어디선가 얼핏 들었다. 너의 자취방 앞에 도착했는데도 메신저는 침묵을 지켰다. 아무래도 퇴근이 늦어지는 모양이었다. 얼마 전에 바꾼 현관 비밀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아 먼저 들어가 있을 수도 없었다. 공터에 벤치에 앉아 있다가 근처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다. 나부터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고 애썼다. 너를 조급하게 만들거나 괜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싶지 않았다.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다. 너는 늦어서 미안하다고 했다. 나는 전혀 미안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괜찮으니 조심해서 천천히 오라고 말했다. 곧 카페 안의 모습을 드러낸 너는 어쩐지 우물쭈물 하는 듯 보였다. 하루의 끝에 만난 것이 반가워서일까? 내가 사온 꽃에 감동한 것일까? 틀렸다. 그런 게 아니었다. 이틀째 야근에 시달린 데다 회사에서 꾸중을 들은 통에 쌓여있던 서러움이 나를 보자마자 왈칵 터져버린 것이었다. 서둘러 너를 데리고 가게 밖으로 나왔다. 아이처럼 엉엉 우는 걸 달래서 겨우 자취방으로 들어갔다. 너는 눈물이 잦아들자 화장실로 들어가 양치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화장실 문에 기대어 들썩이는 너의 작은 어깨를 바라보면서 네가 여전히 촉촉하고 말랑거리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 좋아하는 시트콤을 틀어놓고 배달시킨 피자를 먹으면서 너는 언제 울었냐는 듯 크게 소리를 내며 웃었다. 기분이 좋아졌다고 했다. 기분이 좋아진 것은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한 발 더 다가가 새삼스럽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네가 울 줄 모르는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거친 풍파에 무뎌지면 어떡하지? 촉촉하고 말랑거리는 네가 메마르고 단단한 사람이 되면 어쩌지? 그러면 나는 많이 슬퍼질 텐데. 음미하자. 유난히 아웅다웅했던 연말이 지나갔다. 새해 첫 금요일에는 모처럼 전시회에 가기로 했다. 그날 오후에 너는 밝아 보이려고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다. 우리 둘 사이에서 풀리지 않는 무언가가 느껴졌지만 나는 내색하지 않았다. 전시를 관람하는 내내 너는 뾰로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유를 따져 물어도 너는 대꾸해주지 않았다. 갤러리를 나와서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짧지만 힘겨운 시간이었다.
두툼한 패딩 점퍼를 껴입은 겨울 옷차림 만큼 속이 갑갑했다. 눈에 보이는 커피숍으로 들어갔다. 그때는 모자란 데이트 비용 때문에 한창 골치 아파하던 시절이었다. 눈치를 보며 둘 다 제일 저렴한 아메리카노를 시켰다. 평소 같으면 웃음이 터졌을 텐데 우리는 굳은 표정을 하고 커피숍 구석으로 가 앉았다. 너는 가지고 있던 감정을 말로 풀어내기 시작했다. 얼굴은 붉어지고 언성은 높아졌다. 땔감을 삼킨 불처럼 뜨겁게 끓어오르던 감정은 끝내 눈물의 형상으로 터져나왔다. 글썽이던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던 너는 분하고 창피한지 고개를 푹 숙였다. 내게 맞선 나는 반대로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으로 우는 너의 모습을 쳐다보기만 했다. 대화는 끊어졌고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테이블에 놓인 커피 2잔도 금세 식어버렸다. 오해가 있었고 이해가 부족했다. 너는 다시금 울먹이며 서운함을 토로했다. 나는 그 말을 다 듣고 나서야 조금씩 누그러졌다. 잔인한 얼굴을 거두고 뒤늦게 너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며칠 뒤 오래된 영화를 봤다. 이터널 선샤인의 세계에는 특정인의 얽힌 기억을 지워주는 회사 라쿠나사가 있다. 조엘은 한때 뜨겁게 사랑했던 연인 클레멘타인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라쿠나사에 그녀의 기억을 삭제해 줄 것을 의뢰하지만 기억이 하나둘씩 지워져 가면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게 된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의 해변, 이 아련한 첫 만남의 기억도 곧 지워질 것이다. 때가 됐어, 조엘. 이제 곧 사라질 거야. 알아. 우리 어쩌지? 이 순간을 즐겨. 나는 영화를 보고 얼마 전에 있었던 다툼을 떠올렸다. 두 주인공과는 달리 우리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지루하다느니 질렸다느니 불평하지 않았고 하늘에도 딱해 보이는 시체 같은 커플로 전락하지 않았다. 라쿠나사를 찾아가 상대방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지도 않았다.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다행이었다. Enjoy it. 영화 팬들 사이에서는 이 대사를 음미하자라고 번역한 자막이 좋은 평을 받았다고 했다. 과연 그렇다. 음식을 그냥 먹는 것과 음미하는 것은 다르다. 사랑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냥 사랑하는 것과 매 순간 충분히 음미하며 사랑하는 것은 확연히 다를 것이다. 사랑이 언제나 달콤하고 부드럽지만은 않았다. 때로는 시큼하거나 씁쓸했다. 목구멍에 생선 가시가 걸린 것처럼 답답하고 아플 때도 있었다. 그러나 성급하게 뱉어버리지 않으면 꼭꼭 씹어 삼키고 나면 돌아볼 수 있었다. 나쁘다고 생각했던 순간도 마냥 나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맞아. 또 잊고 있었어. 우리의 사랑이 지금 어떤 맛을 내고 있는지, 어떤 식감을 주고 어떤 냄새를 퍼뜨리는지 찬찬히 음미해보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자. 어떤 마음. 어쩐지 잘 지낸다 싶으면 꼭 다툴 일이 생겼다. 다툼은 항상 사소한 이유로 시작되었다. 상처를 주는 말, 배려 없는 행동. 그로 인해 마찰이 생길 때마다 너는 물었다. 어떤 마음이었어?
너는 다툼이 막 일어나던 순간에 내 마음을 궁금해했다. 거기에 다툼의 원인이 숨어 있는 거라고 너는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았다. 날선 목소리가 잦아들고 서로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고 나서도 다툼의 뿌리를 파헤치려는 너의 의지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다투기 전과 비교해 마음의 모양이 달라졌는지, 달라졌으면 어떻게 달라졌는지 끈질기게 물었다. 그럴 때마다 말문이 막혔다. 너에게 그럴듯한 답을 들려주지 못했다. 내가 정확히 무엇 때문에 기분이 나빴고 삐뚤어진 말과 행동이 튀어나왔는지 네가 이해할 만한 설명을 마련할 수 없었다. 말이 안 나올 때도 있었지만 정말 내 마음을 모르겠다고 느낄 때도 있었다. 어떤 말도 내 입장을 완벽하게 대변하지는 못했다. 책임을 피하려고 둘러대는 말들은 구차한 핑계와 변명이 되었다. 게다가 이미 흘러가 버린 상황과 서서히 지워지는 내 감정을 끄집어내는 것은 실로 거북하고 고된 일이었다. 너는 네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결국 이런 말이 돌아오면 아팠다. 나는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볼 줄 모르는 사람, 마주한 연인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렸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런 난리를 벌인 스스로가 무슨 야만적인 짐승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되었다. 마음은 예민한 도마뱀 같아서 조금만 틈을 줘도 꼬리를 자르고 달아난다. 마음을 남기고 떠난 꼬리는 더는 마음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건 구겨진 감정이나 희미한 기억에 지나지 않는다. 마음이 달아나기 전에 미리미리 들춰보았어야 했다. 틈틈이 마음이 웅크리고 있는 동굴에 들러 마음의 안부를 물었어야 했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몰랐다는 것, 마음을 적극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 모두 잘못이라면 잘못이었다. 꿈 같은 사랑. 꿈이라는 게 없었어. 그땐 그랬어. 나에게 꿈이란 절대로 손에 잡히지 않는 달이나 공기 같은 것이었지. 꿈이 없는 내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너는 이렇게 말했어. 같이 찾아볼까? 꿈. 기억나? 나한테는 그 말이 꼭 사랑을 시작해보자는 말처럼 로맨틱하게 들렸어. 거기다 머지않아 정말 꿈을 찾을 수 있었지. 누구나 꿈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뒤척여. 가지고 있던 꿈 하나를 이루고 나면 새로운 꿈 하나가 생기고 꿈은 자아와 동등한 개념이 되기도 해. 꿈은 꿈꾸는 자를 구원하고 꿈을 꾸는 인간은 무럭무럭 성장하지. 모두가 꿈을 꿈이라고 사랑을 사랑이라고 불러. 하지만 꿈은 사랑과 닮은 구석이 많아. 위에서 꿈을 사랑이라고 바꾸어도 이상하지 않잖아. 꿈은 사랑이 될 수 있고 사랑도 꿈이 될 수 있어. 나는 너를 내 사랑이라고도 내 꿈이라고도 부를래. 내 사랑아, 내 꿈아, 사랑해줘. 꿈을 꿔줘.
독립출판 얼마나 사랑하는지 묻는다면 이건희 지음. 촉촉하고 말랑거리는 사람. 너에게서 온종일 연락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일단 집에서 출발해 꽃집에 들렀다. 빨간 꽃 한 송이를 샀다. 오늘이 연인에게 꽃을 선물하는 날이라고 어디선가 얼핏 들었다. 너의 자취방 앞에 도착했는데도 메신저는 침묵을 지켰다. 아무래도 퇴근이 늦어지는 모양이었다. 얼마 전에 바꾼 현관 비밀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아 먼저 들어가 있을 수도 없었다. 공터에 벤치에 앉아 있다가 근처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다. 나부터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고 애썼다. 너를 조급하게 만들거나 괜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싶지 않았다.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다. 너는 늦어서 미안하다고 했다. 나는 전혀 미안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괜찮으니 조심해서 천천히 오라고 말했다. 곧 카페 안의 모습을 드러낸 너는 어쩐지 우물쭈물 하는 듯 보였다. 하루의 끝에 만난 것이 반가워서일까? 내가 사온 꽃에 감동한 것일까? 틀렸다. 그런 게 아니었다. 이틀째 야근에 시달린 데다 회사에서 꾸중을 들은 통에 쌓여있던 서러움이 나를 보자마자 왈칵 터져버린 것이었다. 서둘러 너를 데리고 가게 밖으로 나왔다. 아이처럼 엉엉 우는 걸 달래서 겨우 자취방으로 들어갔다. 너는 눈물이 잦아들자 화장실로 들어가 양치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화장실 문에 기대어 들썩이는 너의 작은 어깨를 바라보면서 네가 여전히 촉촉하고 말랑거리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 좋아하는 시트콤을 틀어놓고 배달시킨 피자를 먹으면서 너는 언제 울었냐는 듯 크게 소리를 내며 웃었다. 기분이 좋아졌다고 했다. 기분이 좋아진 것은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한 발 더 다가가 새삼스럽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네가 울 줄 모르는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거친 풍파에 무뎌지면 어떡하지? 촉촉하고 말랑거리는 네가 메마르고 단단한 사람이 되면 어쩌지? 그러면 나는 많이 슬퍼질 텐데. 음미하자. 유난히 아웅다웅했던 연말이 지나갔다. 새해 첫 금요일에는 모처럼 전시회에 가기로 했다. 그날 오후에 너는 밝아 보이려고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다. 우리 둘 사이에서 풀리지 않는 무언가가 느껴졌지만 나는 내색하지 않았다. 전시를 관람하는 내내 너는 뾰로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유를 따져 물어도 너는 대꾸해주지 않았다. 갤러리를 나와서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짧지만 힘겨운 시간이었다. 두툼한 패딩 점퍼를 껴입은 겨울 옷차림 만큼 속이 갑갑했다. 눈에 보이는 커피숍으로 들어갔다. 그때는 모자란 데이트 비용 때문에 한창 골치 아파하던 시절이었다. 눈치를 보며 둘 다 제일 저렴한 아메리카노를 시켰다. 평소 같으면 웃음이 터졌을 텐데 우리는 굳은 표정을 하고 커피숍 구석으로 가 앉았다. 너는 가지고 있던 감정을 말로 풀어내기 시작했다. 얼굴은 붉어지고 언성은 높아졌다. 땔감을 삼킨 불처럼 뜨겁게 끓어오르던 감정은 끝내 눈물의 형상으로 터져나왔다. 글썽이던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던 너는 분하고 창피한지 고개를 푹 숙였다. 내게 맞선 나는
반대로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으로 우는 너의 모습을 쳐다보기만 했다. 대화는 끊어졌고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테이블에 놓인 커피 2잔도 금세 식어버렸다. 오해가 있었고 이해가 부족했다. 너는 다시금 울먹이며 서운함을 토로했다. 나는 그 말을 다 듣고 나서야 조금씩 누그러졌다. 잔인한 얼굴을 거두고 뒤늦게 너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며칠 뒤 오래된 영화를 봤다. 이터널 선샤인의 세계에는 특정인의 얽힌 기억을 지워주는 회사 라쿠나사가 있다. 조엘은 한때 뜨겁게 사랑했던 연인 클레멘타인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라쿠나사에 그녀의 기억을 삭제해 줄 것을 의뢰하지만 기억이 하나둘씩 지워져 가면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게 된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의 해변, 이 아련한 첫 만남의 기억도 곧 지워질 것이다. 때가 됐어, 조엘. 이제 곧 사라질 거야. 알아. 우리 어쩌지? 이 순간을 즐겨. 나는 영화를 보고 얼마 전에 있었던 다툼을 떠올렸다. 두 주인공과는 달리 우리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지루하다느니 질렸다느니 불평하지 않았고 한눈에도 딱해 보이는 시체 같은 커플로 전락하지 않았다. 라쿠나사를 찾아가 상대방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지도 않았다.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다행이었다. Enjoy it. 영화 팬들 사이에서는 이 대사를 음미하자라고 번역한 자막이 좋은 평을 받았다고 했다. 과연 그렇다. 음식을 그냥 먹는 것과 음미하는 것은 다르다. 사랑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냥 사랑하는 것과 매 순간 충분히 음미하며 사랑하는 것은 확연히 다를 것이다. 사랑이 언제나 달콤하고 부드럽지만은 않았다. 때로는 시큼하거나 씁쓸했다. 목구멍에 생선 가시가 걸린 것처럼 답답하고 아플 때도 있었다. 그러나 성급하게 뱉어버리지 않으면 꼭꼭 씹어 삼키고 나면 돌아볼 수 있었다. 나쁘다고 생각했던 순간도 마냥 나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맞아. 또 잊고 있었어. 우리의 사랑이 지금 어떤 맛을 내고 있는지, 어떤 식감을 주고 어떤 냄새를 퍼뜨리는지 찬찬히 음미해보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자. 어떤 마음. 어쩐지 잘 지낸다 싶으면 꼭 다툴 일이 생겼다. 다툼은 항상 사소한 이유로 시작되었다. 상처를 주는 말, 배려 없는 행동. 그로 인해 마찰이 생길 때마다 너는 물었다. 어떤 마음이었어? 너는 다툼이 막 일어나던 순간에 내 마음을 궁금해했다. 거기에 다툼의 원인이 숨어 있는 거라고 너는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았다. 날선 목소리가 잦아들고 서로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고 나서도 다툼의 뿌리를 파헤치려는 너의 의지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다투기 전과 비교해 마음의 모양이 달라졌는지, 달라졌으면 어떻게 달라졌는지 끈질기게 물었다. 그럴 때마다 말문이 막혔다. 너에게 그럴듯한 답을 들려주지 못했다. 내가 정확히 무엇 때문에 기분이 나빴고 삐뚤어진 말과 행동이 튀어나왔는지 네가 이해할 만한 설명을 마련할 수 없었다. 말이 안 나올 때도 있었지만 정말 내 마음을 모르겠다고 느낄 때도 있었다. 어떤 말도 내 입장을 완벽하게 대변하지는 못했다.
책임을 피하려고 둘러대는 말들은 구차한 핑계와 변명이 되었다. 게다가 이미 흘러가 버린 상황과 서서히 지워지는 내 감정을 끄집어내는 것은 실로 거북하고 고된 일이었다. 너는 네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결국 이런 말이 돌아오면 아팠다. 나는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볼 줄 모르는 사람, 마주한 연인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렸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런 난리를 벌인 스스로가 무슨 야만적인 짐승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되었다. 마음은 예민한 도마뱀 같아서 조금만 틈을 줘도 꼬리를 자르고 달아난다. 마음을 남기고 떠난 꼬리는 더는 마음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건 구겨진 감정이나 희미한 기억에 지나지 않는다. 마음이 달아나기 전에 미리미리 들춰보았어야 했다. 틈틈이 마음이 웅크리고 있는 동굴에 들러 마음의 안부를 물었어야 했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몰랐다는 것, 마음을 적극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 모두 잘못이라면 잘못이었다. 꿈 같은 사랑. 꿈이라는 게 없었어. 그땐 그랬어. 나에게 꿈이란 절대로 손에 잡히지 않는 달이나 공기 같은 것이었지. 꿈이 없는 내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너는 이렇게 말했어. 같이 찾아볼까? 꿈. 기억나? 나한테는 그 말이 꼭 사랑을 시작해보자는 말처럼 로맨틱하게 들렸어. 거기다 머지않아 정말 꿈을 찾을 수 있었지. 누구나 꿈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뒤척여. 가지고 있던 꿈 하나를 이루고 나면 새로운 꿈 하나가 생기고, 꿈은 자아와 동등한 개념이 되기도 해. 꿈은 꿈꾸는 자를 구원하고, 꿈을 꾸는 인간은 무럭무럭 성장하지. 모두가 꿈을 꿈이라고, 사랑을 사랑이라고 불러. 하지만 꿈은 사랑과 닮은 구석이 많아. 위에서 꿈을 사랑이라고 바꾸어도 이상하지 않잖아. 꿈은 사랑이 될 수 있고 사랑도 꿈이 될 수 있어. 나는 너를 내 사랑이라고도 내 꿈이라고도 부를래. 내 사랑아, 내 꿈아, 사랑해줘. 꿈을 꿔줘.